순직과 잼버리 파행으로 민심이 흉흉했던 그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김건희 씨는 캠프파이어가 보고 싶다며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시가 떨어지자 경호처 직원들은 삽을 들고 바닷가를 평탄화했고 장작도 챙겨와야 했습니다. 공적 지휘가 없는 김 씨가 경호처 직원들을 사적으로 부린 겁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최근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2023년 8월 2일부터 6박 7일간 경남 저도에서 있었던 일을 진술했습니다. 당시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이었던 김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저도 휴가 일정 내내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휴가 일정 마지막 날 경호처 직원들의 무전을 통해 캠프파이어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이 여사께서 캠프파이어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라고 전파한 겁니다. 경호처 직원들은 서둘러 저도 바닷가를 삽 등으로 평탄화하고 장작도 가져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어 캠프파이어가 시작되고 휴가에 동행했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와 대선 캠프 구성원 등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불꽃을 보며 앞으로 다짐 등을 얘기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합니다. 김 전 차장은 여사 지시로 저도 휴가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를 하고 참석자들이 서로 다짐도 공유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시는 최상병 사망 사건과 국제 잼버리 대회 졸속 개최 논란으로 전국은 매우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공적 지위도 권한도 없는 김 씨가 경호처를 비서처럼 이용하고 사적 지시를 했던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휴가 때 해군의 배에서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도 이미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훈 전 차장은 당시 파티를 벌인 배에는 대통령은 없었고 김건희 씨만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금바리 공수와 작살쇼 논란 등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지시였다고도 했습니다. 작살쇼를 위해 법률 검토까지 했다가 어려워지자 활어를 수조에 넣어 UDT 출신 경호원이 포획하는 걸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김성훈 전 차장은 경찰 특수본에서 저도 휴가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먼저 선상 파티 의혹입니다. 대통령이 타는 해군 군함인 귀빈정에서 파티를 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당시 정작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배 위에 없었다고 김 전 차장은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은 수석들과 다른 곳에서 만찬 중이라 귀빈정엔 김건희 씨만 있었다며 나도 김 씨의 초대로 참석해 왜 이런 행사가 개최되는지 모른다고 밝힌 겁니다. 김 전 차장은 당시 배에서 폭죽을 터뜨렸다는 진술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여사만 있어 따로 술은 준비하지 않은 걸로 기억한다며 다만 행사가 심심할 수 있으니 다른 경호처 간부가 폭죽을 준비해 터뜨리는 건 봤다고 한 겁니다. 경호처가 김 씨를 위해 제주도에서 다금바리 회를 공수해왔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당시 김용현 처장이 휴가 중 한 끼는 우리가 준비하자고 지시해 다금바리 회를 제주도에서 공수해왔다며 경호처 직원이 김해공항에서 회를 받아 거제도에서 배를 타고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는 대통령이 수석들에게 베푸는 형식으로 나눠 먹었다며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회 공수를 위해 군함을 동원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호처 직원이 작살쇼를 벌였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법률 검토 결과 작살을 이용하려면 어촌 개장의 허가가 있어야 해서 접었다며 할 수 없이 횟집에서 활어를 구해와 수조에 넣은 뒤 UDT 출신 경호처 직원이 포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역시도 김용현 처장의 지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이 저도 휴가와 관련한 취재를 김필준 기자가 했습니다. 그동안 마지막까지 호위무사로 불렸던 김성훈 차장이 이걸 다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배경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의 의혹들은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2023년 8월은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여러 일들이 있어서 위중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짚어볼까요? 네, 일단 휴가는 2013년 8월 2일부터 6박 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2주 전엔 최상병 사망 사건이 있었고
잼버리 대회 졸속 진행으로 국제적 망신까지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 특히 휴가를 떠나기 이틀 전에는 윤 전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로를 했다는 소식도 나중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휴가에 들어간 8월 2일은 잼버리 대회 개최 다음 날인데 이날은 온열 질환자가 400명씩 속출을 했다고 JTBC를 포함한 언론사들의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윤 전 대통령 내외는 경호처를 동원해 기빈정에서 파티를 하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까지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 대부분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경찰 진술을 통해서 이제 파악이 된 건데, 근데 김 전 차장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시킨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차장은 경찰에서 상사인 김용현 처장이 시켜서 했을 뿐이다. 내가 왜 직권남용 피의자가 되어야 하냐고 주장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예. 또 일개 부장인 내가 모든 걸 지시했다는 게 상식적이냐는 취지로 경찰에 되묻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저도 휴가 때 나는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와 친분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도 펼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경찰 진술 마지막에 이제와 생각해보니 좀 과했다며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인데 시대적인 변화를 읽지 못했다는 말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예. 자, 앞서 말씀드린 김성훈 전 차장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호위무사라는 표현들을 받아왔잖아요. 그런 김 전 차장이 돌연 경찰에서 대부분의 진술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 배경이 뭘까요? 일단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선 김 전 차장은 작살쇼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말을 아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예.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과 영부인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수사기관에선 누가 어떻게 지시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현재 김 전 차장은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죠. 윤 전 대통령이 이미 1심에서 체포방해는 혐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김 전 처장이 직권남용으로 추가 기소 가능성까지 더해지자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예. 자, 그러면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현재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관련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종합특검에서도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천특검법의 수사 대상 중에 김건희의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추가 수사를 통해 김건희 씨의 기소 여부는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예. UDT 출신 경호처 직원이면 굉장히 귀한 인력인데 활어를 포획하는데 썼다라는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윤건영입니다. 작살. 네. 우리 윤건영님이 오랫동안 주장하셨던 게 그렇죠. 네. 하나하나 다 하나하나 사실로 또 밝혀지고 있는데 사실로 밝혀져서 기분이 안 좋아요. 처음에 이 사안을 얘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에이 정말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었거든요. 그 영상 있으면 잠깐 봅시다. 휴가 때 폭죽 구매 경호관들 동원한 적 있죠? 예, 아니요로 짧게 답변하세요. 폭죽을 산 적은 있습니다. 산 적은 있습니다. 저게 거짓말인데요. 진해에 있는 폭죽이란 폭죽은 다 긁어 모아가지고 샀어요? 예, 진해 바닥에 폭죽이 전날 동이 났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예. 많이 샀다고요? 처음에는 대부분을 다 부정했고 저 양반이 맞습니다. 근데 폭죽을 산 사실까지는 가게에서 샀으니까 부인할 수 없으니까 사긴 샀다. 터뜨렸다는 말은 안 했어. 폭죽 터트린 거 터뜨리는 봤다고 건 봤다. 나왔네. 자기는 모른다 얘기. 나중에는 이제 최근에 그 경찰 가가지고 폭죽 터뜨리는 걸 봤다. 그럼 자기가 안 터트리고 남이 터트렸다는 얘기야? 자기 모르고 김용현이 시켰다 이렇게 지금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모르고 김용현이 시켰다라는 건 정말 비겁한 건데요. 자기가 차장이잖아. 아니 저때 당시에는 김성훈은 기획관리실장이었어요. 근데 기획관리실장이 대통령이 휴가지에 수행하거나 또는 그 일정을 담당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그런데 김성훈이 저도 행사를 자기가 마크하고 했던 건 김성훈이 되게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제대로 맞춘 거예요, 레이더를. 그렇지. 게다가 이게 새로 밝혀진 사실인데 저 때 김건희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선상 파티 때는. 그러니까 그쵸. 선상 파티 우리가 문제 삼는 게 선상 파티인데
군함이잖아요. 기빈정. 그럼요. 네. 군함에 군 통수권자가 아니라 민간인이 군함을 지금 사용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고요. 그리고 제가 국회에서 또 하나 밝혔던 것 중에 하나가 저도 휴가를 누구랑 같이 갔냐라는 거잖아요. 예. 21g 대표가 같이 갔어요. 아. 그래서 어제 김성훈 진술에도 일부 나오잖아요.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몇 사람들이 의지를 모았다. 캠프파이어. 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고 하면 21g 대표를 비롯해서 민간인들 몇 명, 즉 쉽게 말하면 그 핵심 코어들만 모아서 자기네들끼리 1년에 엔말로 하면 이제 수련회 같은 걸 한 거예요. 결의대 같이. MT 갔어요. 네. MT 간 거구나. 그 캠프파이어를 했다는 건 진짜 배 위에서 장작불을 태웠다는 거야? 아니 아니요. 내려서. 내려서 아, 네. 배에서는 폭죽을 하고 폭죽을 하고. 내려서도 폭죽도 하고 그래서 경호처 요원들이 동원돼 가지고 평탄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바닷가를 바닷가 모래사장을 평탄화 작업을 해야 젊었을 때 네. 대학교 MT 가면은 네. 바닷가에서 캠프파이어 하잖아. 수건도 돌리고 그 수건 돌리고 개 껍질. 네. 그 기분 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평탄화 작업에서 캠프파이어 불을 지펴줬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폭죽을 쏘고. 거기서 또 폭죽을 쏴주세요. 네, 또 네. 폭죽을 쏘고 네. 아이고 지랄. 그리고 전문 용어 나왔다. 또 있어요. 끝나고 나서 캠프파이어가 끝나고 나서 저도 휴양지로 들어가서 노래방 기계를 갖다 놓고 또 지들끼리 노래를 부르면서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노래는 할 수 있지. 아 근데 예. 저도 휴양지에 노래방 기계가 없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말하면 공수해왔구나. 그럼요. 공소야. 김성훈이라는 아. 자가 아. 애꿎은 경호처 요원들 시켜가지고 야 지네 시내 가서 최고급 사양의 노래방 기계를 갖고 와 해가지고 경호처 요원들이 야. 노래방 기사가 된 거예요. 쉽게 그래서 말하면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방 기계를 하나만 사왔어? 기계를 빌려, 수배를 빌려서. 해서 저도 휴양지에 설치하고 세팅하는 것까지 경호처 요원들이 와 했다는 이거를 거예요. 골 때린다. 말이 안 되잖아요. 경호처 요원들이 무슨 노래방 기사입니까? 자괴감이 들었어. 네. 그러니까 회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제주도에서 다금바리를 잡아가지고 회를 쳐가지고 비행기를 보낸 다음에 그게 다시 거제도로 가서 거제도에서 배 타고 와가지고 회를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회도 그도 회는 작살로 잡은 게 맛있다면서요. 한마디 하니까 하니까 닭살 쓸 수 있냐 물어봤더니 그 어촌 그거는 그 말로 만들었겠죠. 뭐 안 된다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잡았을 거예요. 수조에다가 집어넣고 그 UDT 출신이 들어 작살로 잡았다는 거 아니야? 네. 아니 이게 그 진짜 영화의 한 장면으로 상상을 해보면 어느 후진국 리얼리티가 너무 떨어져요. 어느 후진국 국가 정상의 국가 원수의 맞죠. 배우자가 경호실 직원들하고 UDT 특수부대 군인들을 기쁨적으로 써먹은 거 아니에요. 기쁨적으로 써먹은 거지. 거기 저 아프리카 쪽 저런 네, 이게 나라를 폄훼하긴 좀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얘기만 듣다가 이걸 이렇게 영화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이미지로 상상을 해보면 이거는 좀 우리가 코미디 만들 때 만들 장면인데 실제로 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대통령은 없어. 선상에서는 없었죠. 저도에는 같이 갔었던. 여기 휴가는 거기 갔는데 네. 배 타고 어머 나 배 타고 놀다 올게. 그러니까 유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군함 타고 유람선으로 이용한 거 아니야? 군함을 유람선으로. 진짜. 그리고 김정은이 지금에 와서야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저도 휴가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면 윤석열의 부친상이 있었어요. 예. 8월 말경에 그래서 이 부친상을 계기로 급속도로 김성훈이 확실하게 이제 김건희한테 부상을 하는구나. 부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휴양은 밑바닥이었고요. 저도 휴양지에서 있었던 일은 김성훈의 첫 번째 모티브가 되죠. 그 전까지는 고만조만 하다가 이제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은 게 저도였고 아. 제대로 신기하죠. 꼭지를 딴 게 부친상이었던 거예요. 아. 김성훈이 몇 자리를 알아보러 다 다닙니다. 아. 네. 경호를 하는 게 아니라 몇 자리를 알아보러. 몇 자리를 알아보러 다닙니다. 그러면서 얼굴 박사랑 다녔습니까? 그렇죠. 네. 그죠. 그래서 부친의 묘 자리를 알아봐 주고 또 묘 주변에다 CCTV를 설치합니다. 그래가지고 경호 조치까지 더 합니다. 김성훈이. 그러면서 확실히 윤석열, 김건희의 눈에 들어서 이때부터 김성훈 세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그때 실질적인 넘버원이 된 거구나. 그 경호처 직원들이 우리나라 직관들 그리고 그 여러 그 도사 박사들을 태우고 전국으로 돌아다녔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 땅 찾으러. 네. 몇 자리 근데 찾으러. 백재권 그 얼굴 박사가 가장 큰 역할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관상 보는 분이야. 예, 다른 근데 그분이 그 털을 보기도 해. 풍수도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요한 역할을 했는데 김건희
터 말고 다른 거 봐주던 그 무속인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한마디씩 해서 전국에 많은 곳을 다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김성훈이 거기에서 주도자 네. 역할을 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난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는 사실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럼요. 네. 그리고 몇 자리 알아보는 건 총무부 일이지 기획관리실장 할 일도 아닌데 본인이 직접 자기가 챙기고 자기 수족들을 시켰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드러난 것이고 실제로는 그러면 경호처의 김성훈은 김건희의 수족으로 활동했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발이 먹고 싶어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주도 달려와가지고 그 누가 그런 생각을 해요? 비행기로 회를 쳐가지고 비행기로 날라오고 차 타고 배 타고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말만 하면 갖다 준다는 거잖아. 근데 그 경찰 진술에서 김성훈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권한이 없었고 다 김용현의 짓이었다. 공식 권한은 없었던 거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실제로는 뒤에서 다 해가지고 그걸 인정받은 거라는 거잖아요. 아직 일부 보도됐긴 했습니다만 김건희 생일날 차량 시승쇼도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차 뒤에 트렁크가 열리면서 온갖 것들이 나타나고 윤건영 의원이 그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뭐뭐 나왔다는 거죠? 풍선이 막 풍선. 영화 안 보셨어요? 영화 그러니까 임건희 씨가 나와서 프리티 차라리- 우먼에서 막 올라왔던 네. 그런 거. 아 프리티 모먼? 근데 그 차 트렁크에서 뭐 그 의전 차량을 그때 구입하거나 그때 처음 썼다는 얘기도 있었던데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임건희 씨가 아침에 차 타려고 하는데 네. 트렁크 팡 열면서 풍선이 탁 나왔다는 그렇죠. 거죠. 예.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 쫙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조가 그 정도는 해야죠. 그러니까 세심하네. 사람이 세심해. 자기 와이프한테도 그렇게 해주나? 아유 대단하다. 아, 그 문제는 좀 다른 문제가 또 있는데 그건 여기서 굳이 이야기할 수는 없는 그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너무 많은 걸 아시는 아, 거예요. 네. 모든 경호처 관련된 얘기는 윤건영 의원한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때까지. 그리고 그 얘기가 나중에 다 다 말았어요. 사실로 들어. 맨 처음에는 에이,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했을까 싶었는데. 저도 취재를 다 하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사람이 그래서 의원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다 이게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경호처 사람들이 또 윤건영 의원님을 그렇게 믿나 봐. 아, 그럼요. 아 왜요? 왜요 진짜? 문 대통령 때 청와대 오래 계셨잖아요. 아, 그때 정경심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청와대를 경험했고 네. 경호처 오래된 사람들 중에는 네. 있습니다. 그때 사람도 있으니까. 첫 번째로 제보 주신 분들은 오비들이었어요. 네. 은퇴하신 분들. 야 이거 우리 조직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제보를 주셨어요 처음에는. 아, 오비들이 이제 후배들한테 그랬어요. 네, 듣고 나서. 그러다가 이제 조금 현직에 계신 분들도 제보를 해주시기. 제가 관저 앞에 이렇게 취재 가면 뒤에 있다가 이제 경호관들이 와가지고 여기 취재 오시면 안 돼요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제가 윤건영 의원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아, 그러니까 20몇 년 전에 이미 경호처를 알았기 때문에. 네. 그때 매우 존경받으셨죠. 아, 그래가지고 이런 소식들은 다 윤건영 의원 발이더라고. 네네. 그리고 그 얘기들이 처음에는 에이 그렇게까지 안 했을 거야 했는데 최근 다 맞아. 더 심해. 국수본에서 수사가 조금 됐습니다. 특검에서 안 됐었는데 국수본에서 이 경호처 관련된 수사는 좀 제대로 한 것 같아. 네. 이번에 이렇게 되면 김성훈 차장하고 김건희 씨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명분만 해야죠, 찍고 나면 김성훈. 당연히 네.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이건 처벌 대상이죠. 야 지금 혼자 군함을 이용한 군 통수권자인지는 몰랐네. 그러니까 군함을 유람선으로 이 정도는 대단한 이거 대단한 거야 진짜. 대단한 거죠. 김건희가 캠프파이어를 해달라고 해서 캠프파이어 준비도 했다. 뭐 이제 뭐 물고기 잡는 그 뭐 하라고 해서 또 했다. 뭐 이런 것들. 아, 이거 저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김건희는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들을 때마다 놀랍습니다. 요건 들을 때마다 놀라운데 또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에 없었다라는 내용도 이것도 이제 뭐 사실 확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서요. 김건희 사적 지시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거는 뭐 알고 있지만 이게 단순히 업무 관련한 것도 아니고 이건 진짜 그냥 개인적인 욕심 아닙니까? 이런 거를 그냥 경호처에 시키는 것 자체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김건희가 갑자기 그 한강 다리 마포대교를 막아가지고 강변북로가 갑자기 이제 경찰이 막았는데 알고 보니까 김건희가 거기 나타나가지고 뭐 순찰한다고 그래서 경찰이 막았다고 하고 그것도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김건희가 사실은 대통령 놀이를 한 게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저도 휴가도 제가 왜 이게 사실은 뭐 캠프파이어하고 뭐 이런 게
왜 특검 안에 들어갔나 이게 궁금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캠프파이어 해가지고 이게 특검의 내용으로 된 게 아니라 여기 가가지고 해군 있잖아요. 예. 해군정 네. 그 군함을 타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요. 휴가에.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다 보니까 이렇게 뭐 그 저도에서 그 관련해가지고 캠프파이어를 했다. 그리고 뭐 회를 먹고 싶었는지 그 회를 또 그 여기가 저도가 통영이거든요. 예. 그 근처에도 횟집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해군 배를 이용해가지고 제주도에서 회를 떠온 거예요. 공수를 해와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특검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러한 뭐 보도들이 좀 나왔었는데 예. 어제 이제 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죠. 예. 그 사실상 마지막까지 윤석열, 김건희 호위무사 역할을 했던 공수처가 막 그 공수처 직원들 이제 체포하려고 했는데 그 체포 영장도 막 뭐 총으로 막 저지시키려고 했던 그 김성훈이 갑자기 이제 진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휴가 때 김건희가 시켜가지고 캠프파이어를 했고 경호처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무슨 뭐 작살 무슨 찍는 거를 했다든지 뭐 선상에서 해군 배죠. 거기서 뭐 술 파티를 열었다. 그런 것들을 다 진술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사건이 점점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부원장님께서는 이제 변호사님이시니까 김성훈 차장의 진술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제 앞서서 진술했던 내용과 좀 이제 배치되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뭐 어떻게 뭐 전략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여러 가지 내란과 관련된 그리고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건이 진행되는 추이를 김성훈 전 차장도 보고 있을 겁니다. 본인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지 본인 사건에 유리한 건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 김 전 차장 입장에서는 진실 그대로 밝히는 것이 본인이 추후에 죄를 경감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아마 변호인이 그렇게 조력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돼요. 이거는 뭐 김 전 차장뿐만 아니라 관련된 각종 관계자들 그리고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들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사실 그대로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 전 차장의 경우에는 그렇게 진술을 번복할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죠. 본인의 죄를 경감하기 위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설령 앞선 진술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지금 하는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더욱더 높다고 볼 것이고요. 아마 법원도 그렇게 판단을 할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진술이 번복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건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김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증명력을 부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이 이제 선상 파티가 있었을 때 당시가 어떤 때냐면 최상병 사망 사건이 터졌었고요. 잼버리 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졸속으로 진행해서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좀 이제 비판 여론에 휩싸였던 때예요. 근데 저도로 뭐 휴가를 갖다 손 치더라도 아무튼 휴가 기간이니까 갖다 손 치더라도 김건희 혼자 있는 가운데 캠프파이어를 하고 앞으로의 다짐을 이 직원들과 공유를 했다. 와, 이거는 진짜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23년도인데요. 그때 이제 여름이어가지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이제 휴가 간다고 한 거예요. 그 휴가 기간이 이제 7박 8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 기간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최상병 그 순직 사건이 한 2주 전에 있었고 그때 이미 이제 시끄러웠습니다. 예. 그리고 그 휴가 기간에 그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큰 국제 행사가 이 잼버리였는데, 그렇죠. 그 잼버리 행사를 망쳤어요. 그냥 네. 예. 아예 이제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 전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잼버리 참가하려고 많은 청소년들이 왔는데 그때 날씨가 이제 엄청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 숙박 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고 그리고 또 날씨가 더운데 뭐 어느 정도 야외라고는 하지만
곳곳에는 이제 온열 환자들이 생기면은 그분들을 치료하는 뭐 응급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온열 환자들이 속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으로 이 청소년들을 보낸 부모들이 SNS로 난리가 나가지고 한국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정부가 총동원돼요. 그때 가장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그 국무총리가 있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잼버리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이제 그 뭐 사건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 시기에 이렇게 그 저도 경남에 내려가서 휴가를 보낸다는 것도 웃긴데. 예, 맞아요. 근데 거기서 해군 함정을 동원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이거 그냥 좀 정신이 제대로 있다면은 근처 횟집에서 사 먹으면 되는데 제주도에 왜 회를 갖고 오는지 진짜 이건 이해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소해 오니까 말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 국민적으로 대통령이 뭐 하나 이렇게 관심이 정부가 뭐 하나 이런 관심이 있는 때에도 거기서 캠프파이어하고 술 마시고 파티하고 해군 군인들 동원해 가지고 나라 지켜야 될 군인들한테 회를 떠오라고 하는 게 진짜 정상적인 이 지도자가 아닌 거죠. 뭐 대통령 부부가 아닌 거죠. 네. 본전이 이 상황이 일단 이제 김성훈 차장이 진술을 통해서 증언을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시에 대통령은 군함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영부인 혼자 있을 때 이 해군 군함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걸 좀 해석을 해주시죠. 일단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어떠한 공적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죠. 모든 행위 자체는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란 지위를 이용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김건희 씨의 단순한 지시만으로 뭐 지금 경호처 전부가 움직이진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공범 혐의가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경호처가 지금 뭐 선상 파티를 주관하고 뭐 회를 뜨고 회를 잡아오고 뭐 그런 것들을 할 그런 직무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업무 영역을 벗어난 부분에 대한 지시이기 때문에 뭐 직권남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혐의가 적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김성훈 전 처장의 경우에는 그런 사실관계 범죄 혐의를 이런 식으로 자백을 하고 자인을 한다고 한다면 그 형을 경감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 전 처장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과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김건희 씨도 관련된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으로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다는 부분이고요. 관련해서는 지금 김성훈 전 차장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가지 관계자들이 있다 보니 그와 관련된 진술이 아마 속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관련된 물증도 속속들이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건희 씨의 혐의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도 더욱더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윤석열이 기빈정에 없었다라는 이 진술이 윤석열을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것이다. 이게 사실 여부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만약 직접적으로 함께 탑승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혐의가 입증이 더욱더 용이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탑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의 존재를 제외하고는 김건희의 그런 지시가 통용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함께 충분히 입증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물론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만으로는 입증이 곤란하다고 한다면 김성훈 전 처장이라든가 관련된 관계자들의 진술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만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설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함께 함정에 탑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경찰 특수본 혐의 수사 중에 이 진술이 나온 건데 요거 관련해서는 2차 종합특검도 김건희의 권리행사 방해 혐의 관련해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김성훈 전 차장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수사를 할 거란 말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혐의들이? 지금 저희가 이제 1차 김건희 특검에서 많은 부분들을 잘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2차 특검을 하게 된 거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핵심 관계자인 김성훈 차장이 관련해서 진술을 시작했기 때문에 김성훈 차장의 추가 진술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김건희라든지 윤석열이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 김성훈 차장의 이런 주요한 진술이 나온 점에 대해서 2차 종합특검이 그럼 집중해서 좀 관련해서 소환을 해서 좀 수사를 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지금까지 김성훈 전 차장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다가 이제서야 관련된 진실에 가까운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차 종합특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층 깊게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수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더욱더 구체적인 내용이 확보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둔다고 한다면 관련된 혐의 입증도 더욱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성훈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휴가 때뿐만이 아니라 사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가장 중요한 책사로서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내용들, 혐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진술이 터져 나온 것에 대해서 아마 2차 종합특검이 집중을 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여선웅